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일진 출신으로 이 남자는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다가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이 남자는 의사로부터 안 아플 거면 공간 차지하지 말고 나가 라는 멸시를 받고 서러움에 공부를 하길 마음먹게 됩니다. 돈이 없던 이 남자는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돈을 벌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게 됩니다. 낮에는 공사장, 밤에는 독서실. 식사 후 소화되는 시간도 아까워 밥과 반찬을 믹서기에 갈아 먹으며 공부한 그는 사수 끝에 서울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공부의 맛을 보고 사법고시까지 합격하게 된 그는 바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주인공 장승수 변호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공부는 재능이 아니라 엉덩이의 싸움이었다고. 사람들은 종종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머리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가가 결과를 바꿉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앉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쉬는 시간 모두 일정하다는 것. 그리고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천재가 아니라 루틴의 기계였습니다. 일본의 의학 박사 모리타 마사타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부는 앉아있는 시간의 예술이다. 누가 오래 버티느냐가 결국 누가 깊이 생각하느냐를 결정한다. IQ 110의 장승수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머리로 경쟁하기보단 엉덩이의 체력으로 경쟁했습니다. 남들이 1시간 집중할 때 그는 3시간 앉아 있었고 남들이 포기할 때 그는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가수이자 작곡가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고 불렀습니다. 그의 집안은 삼형제인데 삼형제 모두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 삼형제 중 막내는 다행이다, 하늘을 달리다 등 여러 히트곡을 부른 가수 바로 이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학벌 배경을 가진 이적에 대해 분명 집안이 머리가 좋은 걸 거야,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지 등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 저변의 공부는 머리가 좋아야 하고 머리는 유전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적에 살아온 거주지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아무래도 유명 파락군 출신이라든지 고가의 과외 등을 받을 수 있는 집안 환경이라면 아무래도 명문대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한 사교육도 경쟁적인 입시 지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이 가까운 집, 대화가 풍부한 집에서 자랐을 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문기자 출신으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거실 한켠에서 책을 읽고 신문을 펼쳐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그 일상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세 형제는 모두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적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형은 건축학, 동생은 인류학을 공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공부가 아닌 탐구를 중심으로 흘렀던 겁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외우기보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싹튼 것이죠. 이적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세상이 궁금했어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공부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성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해를 위한 공부.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의 두뇌는 분명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형성된 인적 환경이었고, 심리학자들은 이런 환경을 가정 내 학습 분위기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집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고 어떤 태도로 배움을 대하느냐가 아이의 학습 태도를 결정한다고 말하죠. 즉, 이적의 가족은 지능이 유전된 집안이라기보다 지적 자극이 유산처럼 이어진 집안이었습니다. 서울대에 간 세 형제의 공통점은 IQ가 아니라 호기심의 깊이였습니다. 질문이 많았고 논쟁을 즐겼으며 틀려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유전이 아니라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적은 지금도 공부를 즐거운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공부를 성공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여깁니다. 그게 음악에서도 드러났죠. 다행이다, 하늘을 달리다 같은 노래의 가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철학적 사유와 문학적 언어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는 공부한 사람이라기보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수십만 원짜리 과외를 붙여도 가정 안에 질문과 대화가 없다면 머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책과 호기심이 함께 자라는 환경이라면 그곳에서 태어난 지능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결국 이적의 서울대 입학은 유전자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지적 문화의 결정체였던 셈입니다. 공부머리를 타고나지도 않았고 환경도 받쳐주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포기해야 할까요? 장승수와 이적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막노동판에서 일하며 공부할 땐 밥을 믹서기에 갈아 먹으며 버텼고,
한 사람은 책과 대화가 자연스러운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출발선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든 노력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 손준 같은 입시 전문가들은 공부는 100% 유전이다라고 단언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이적의 어머니처럼 환경이 곧 공부의 토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전, 환경, 노력 세 가지는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했다고, 공부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소위 말하는 SKY 대학을 가지 못했더라도 인생의 매 시기에는 반드시 그 시기에 해야 할 공부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생이라면 책상 앞의 공부, 직장인이라면 맡은 일에 대한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 그 시기마다 해야 할 공부의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다음 시기가 와도 다시 최선을 다할 줄 안다는 것. 결국 공부란 시험 점수나 학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장승수는 환경이 없었지만 버텼고, 이적은 유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공부는 누가 더 똑똑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나이와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각 시기마다 해야 할 공부가 있습니다. 그걸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배움의 주인공이 됩니다.